양양자 의원의 언론 인터뷰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 보도해드렸는데 양양자 의원이 강성파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거 검수완박 안 하면 문재인 청와대 인사 20명 감옥 갈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검수완박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건데 과연 그 발언을 누가 했을까? 문득 궁금해집니다. 양양자 의원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171명 중 50명은 내심 반대할 듯. 하지만 금태섭 전 의원 학습 효과가 있어서 금태섭 효과! 반대하면 찍힌다. 반대하면 찍힌다. 실제 반대 표결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본다. 반대 표결하는 순간 공천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여권 관계자. 실제로 민주당 내 찬반 7대3 정도로 봐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정말로 문재인 청와대 인사 20명이 감옥 갈지 모르니까 검수완박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까? 들었습니까? 들었다는 겁니다. 20명 감옥 발언은 강경파 실무진이 한 것이다 라고 중앙일보에 양양자 의원이 추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철험의 소속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제기됩니다. 당 관계자, 양 의원이 없는 말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수완박 앞장서서 추진하던 사람 중 한 명이 발언하지 않았겠냐라고 조선일보의 당 관계자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이 양양자 의원이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강경파 누구에게 들었다고 하고 당 내에서도 없는 말 지어내진 않았을 거다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도 들었다 뭐 이런 사람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정말 문재인 인사 20명이 감옥 갈까 봐 검수완박을 이렇게 서두른다 라는 말 왜 했을까요? 그분은 누군가 양양자 의원이 없는 말을 지어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한 무리한 법안 처리가 결국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자기들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는 것들을 만천에 공표하게 된 셈일 텐데 이 얘기 들으면서 국민들께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아니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을까에 대한 거 하나, 그리고 저렇게 법안 처리를 통해서 검찰 수사권 박탈하면 있는 죄가 있어도 감옥에 가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이 말도 안 되는 민주당의 행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저기서 양양자 의원이 얘기했던 한 50명 정도는 실제로 법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한 50명 정도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 노무현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앞서 김영주 의원님이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목소리들을 내주셨는데 김영주 의원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인사로 기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무현 정신 중에 제가 제일 기억나는 발언 중에 하나는 원칙 없는 승리보다는 차라리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이 늘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명언이죠. 명언이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를 지켜보면 문희상 의장이 하고 있는 발언이라든지 이 모든 일들 민주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소장파의 발언들은 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원칙 없는 승리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이기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민주당이 오만방자한 모습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라디오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들어봤는데 본인에게도 실제로 민주당이 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지금은 기명 투표로 돼 있는데 만약 무기명 투표로 투표를 하게 되면 이거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난 그 대목에서 좀 저도 의문스러운데 국회의원 한 사람이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고 지역구에서 이 지역구 주민들의 소중한 투표로 당선된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게 이름을 공개하면은 찬성하고 이름을 무기명하면 반대하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난날 민주당의 행태가 민주완박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금태섭 의원의 사례처럼 최종적인 본인이 투표 결과에서 기권을 누렸던가요? 그 상황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라는 정당이 민주당이었고 이 모습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소신 있게 투표를 하고 싶어도 투표를 하고 나서 문자 폭탄이 쏟아지진 않을까,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진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얼마나 참담한 상황입니까? 결국은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짐이 이제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왜 박병성 의장이 해외로 출장 가는 일들을 포기하고 지금 남아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왜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김호수 총장을 부르다가 그런 얘기들을 했을까에 대해서
곰곰이 좀 과거에 있었던 노무현 정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이번 주말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주당 인사들은 적어도 반대는 50명이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 투표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인사 20명 감옥 간다는 발언, 국회의원은 아니라고 하고 실무진의 발언이라고 하지만 누가 발언했는지도 상당히 좀 궁금해진 대목입니다. 오늘 한 언론에서는 이 검수완박 폭주, 당내에 적어도 30명 내지 50명이 반대한다. 그런데 지도부가 이거를 계속해서 강행하고 있는 이유, 그 뒤에 철험회가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검수완박 폭주, 철험회 10여 명이 밀어붙인다. 한 보도에 따르면 철험회 소속 회원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 김승원, 황운하 의원, 이탄희, 최강욱 의원, 민영배, 이수진, 장경태 등등 의원, 민주당 내 강성초선 의원 10여 명, 철험회, 검수완박 추진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지도부가 따라가고 있다. 법사위 소속만 5명, 최강욱, 민영배 전진 배치, 피고인도 있습니다. 황운하, 최강욱 이런 분들이 밀어붙인다라는 언론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양양자 의원, 지금 상황은 철험회가 곧 민주당이다. 민주당 관계자, 법사위에서는 철험회가 사실상 주류라는 말도 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 이들이 앞장서고 초선 의원들이 쏠리는 현상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김남국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번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절박한 간절한 심정 아래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안건조정 소위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법안이 통과가 사실상 저지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어려움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남국 김영주 의원님, 네. 민주당의 이제 선배 의원으로서 이 철험의 10여 명 의원들이 주도하고 당 지도부가 같이 따라간다라는 이 보도,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것의 근원은 어떻게 보면 조국 지키기 그로부터 출발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성 당원들이 있고 말하자면 철험회가 저렇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아직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청와대조차도 그런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로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대통령일 수 있는데 좀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해서 자기의 결정권을 의사에 대한 표명을 미루고 있는 상태거든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어떤 철험회가 법사위를 거의 뭐 지금 한 12명 중에서 5명이 철험회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탈당했으니까 11명 정도 될 텐데 그럼 거의 전체적인 그 말하자면 다수파가 돼 있는 법사위에 있고 문제는 그 법사위도 중계를 하고 있는데 김용민 의원이나 최강욱 의원의 질의 태도 또한 너무 거칠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당에 대한 이미지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그 이러한 상태에서 그 말하자면 법사위 자체가 철험회 주도로 갔을 때 민주당 지도부로서의 어떤 방향 전환이라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이 철험회에 대한 문제점들을 당의 어떤 고문이라든지 다수 반대하는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기자, 그 국회 반장도 오랫동안 하셨고 베테랑이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궁금한 게 철험회가 강하다고는 하지만 10여 명이에요. 민주당 전체 의원들은 180석에 가까운 의원이에요. 그러면 18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10여 명의 강경한 목소리 때문에 우르르 다 끌려간다? 아니 이게 맞습니까? 산수적으로 봐도? 사실 정치는 이제 숫자 싸움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보면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도 불구하고 늘 어느 정당이든 강경파가 또 조직화된 강경파가 늘 좀 과포장되면서 그 어떤 당의 당론들을 당의 목소리를 좀 주도하는 그런 측면이 늘 있어 왔죠. 과거에도 그런 점에서 철험회가 숫자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170명 중에 10여 명이니까 뭐 17분의 1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조직화돼 있고 그만큼 단일한 목소리를 강경하게 내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당의 여론들이 당의 흐름들이 많이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조금 전에 저희가 들은 것처럼 김남국 의원의 얘기는 이겁니다.
왜 이렇게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해서 이 법을 공포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결국 다시 얘기해서 자,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얘기해서 대선 때 민주당보다 더 많았던 0.73%더 많았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이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가 딱 하나로 귀결되는 겁니다. 결국 양양자 의원이 그것이 국회에 들은 것이 아니라 실무자한테 들었다고 하지만 이러다 우리 감옥 간다. 그 얘기를 사실 이재명 후보도 대선 시절 했던 거죠. 대선 지면 감옥 간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말고는 두려움을 빼면 설명이 안 돼 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 폭주가 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생각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자 철험회가 이름이 왜 철험회냐면 예. 최강욱 의원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누구처럼 못된 짓 하지 말자라는 다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누구처럼인지 누굴 얘기를 안 했지만 누구나 아는 겁니다.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윤석열 당선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철험의 폭주는 뭐냐면 자, 지난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적폐청산하겠다고 했더니 이거 정치보복하겠다는 거 아니냐 하면서 민주당이 굉장히 크게 반발했었죠. 이거는 입법권을 활용해서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런 점에서 과연 누가 복수의 정치를 하고 누가 보복의 정치를 하고 있는지 민주당은 좀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기자 의견이었습니다. 누가 지금 복수의 정치를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다.